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선 땡땡 느님이라고 불리는 세 존재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진은님, 또 하나는 정말 역사적인 쇼를 보여주었던 우리 연느님, 그리고 마지막은 한국 예능의 전설 윤우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들어선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윤우님이라고 칭송받으며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유재석씨가 특히 인터넷 여론상에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죠. 유재석 나오면 채널 돌린다, 카르텔을 깰 수가 없어서 한국 예능이 재미가 없다, 유재석 시대가 저물어야 예능이 산다, 이런 시청자들의 거부 반응이 조금씩 커져나가고 있는데, 야 흑우야, 그거 인터넷상에 그냥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방송가에서도 유재석 씨의 영향력이 정말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1년 전쯤이었습니다. 유재석 씨와 자타가 공인하는 무려 글로벌 슈퍼스타 제니 씨가 나온, 정말 이게 실패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두 명의 예능 조합을 선보였었는데, 결과가 정말 참혹했습니다. 시청률이 1%라는 완전히 굴욕을 썼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스킵, 아파트 404, 싱크로유, 이런 여러 방송사들의 유독 유재석 씨가 원탑으로 나온 예능들이 충격적이게도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낮은 시청률로 반전 없이 속수무책으로 종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유재석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분의 인격이나 어떤 도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죠. TV 등의 고액 출연료로 수백억 원대의 수입을 기록하면서 무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의 세무조사에서도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말 차원이 다른 준법 정신을 보여준 바 있고요. 게다가 또 밥도 잘 사주실 만큼 개인적인 성격도 정말 호탕하다고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론 어떤 유재석 씨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점점 유재석 씨 자체가 한국 예능의 노잼의 상징처럼 되어가고 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옛날에는 유재석 씨와 함께 같이 나온 사람들 보면서 이 조합은 진짜 틀릴 수 없지, 믿고 보는 조합이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 요즘에는 어이? 나오는 사람 또 나와? 어휴 식상해, 그렇게 시선들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이른바 인맥방송이 확실히 장단점을 가지고는 있죠. 당연히 연예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에 거쳐서 호흡을 맞춰오고 티키타카도 잘 되는 그런 사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훨씬 더 재밌는 구도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시청자 입장에선 아니 재밌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5년, 10년, 20년 가까이 보면 그게 뭐가 재밌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맥 위주로 많이 굴러가던 한국 방송사와는 정반대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냉철하게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온 예능인도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이경규 씨가 있죠. 이경규 씨 본인도 얼마 전 인터뷰에 나오셔서 연예인들끼리 아주 친해서 방송 프로그램이 잘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양날의 검이라 방송을 매우 사적으로 여기게 돼서 그만큼 안 좋은 곳으로 굴러갈 확률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고, 그동안 야 이경규 저 사람 너무 냉혈한이다, 사람을 너무 방송으로만 이용해 먹는다,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곤 하지만 결국 45년 동안 노잼 소리 없이 롱런할 수 있는 아주 큰 비결이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국민 MC, 국민 여동생, 이렇게 방송사들이 대중들을 대상으로 주입식으로 키워놓은 그런 타이틀을 옛날 같았으면 그래 누구누구 국민 MC지 인정한다 라고 받아들이셨을 텐데, 이제는 영 그런 프레임이 씨알도 안 먹히는 느낌이죠.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윤우님으로 불렸던 유재석이 이제 갈수록 대중들 사이에선 믿고 TV를 끄는 그런 조합이 되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유튜브에서 시작된 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진짜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만이 아니죠. 디즈니, 넷플릭스 등등 여러 컨텐츠 회사에서 오직 나의 취향만을 생각을 하는 컨텐츠들을 워낙 많이 추천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 MC, 국민 여동생, 국민 가수라고 해서 방송국에서 강요하는 그 컨텐츠를 보는 게 상당히 거부감이 들고 내가 왜 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들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흑우야, 그래도 연예인 진짜 아무나 하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연예인이 된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어디 흑우 너 같은 학고 유튜버만이 아니라 50만, 100만 유튜버랑도 비교가 안 될걸? 실제로 100만 유튜버 마랑씨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100만, 200만 유튜버 진짜 별거 아니에요. 끼 좀 더 있었고 운도 좀 더 있었고 그런 사람이 그냥 유튜버 된 거지. 또 마랑씨가 스스로 연예인들하고 촬영하고 방송을 해봤을 때 연예인들이 가진 끼하고 능력이 진짜 엄청나서 유튜버인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또 참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어떻게 모든 연예인은 다 이렇고 모든 유튜버는 다 저렇다 라고 일반화할 수가 있겠어요. 마랑씨가 사실 유튜버 입장에서 유튜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겸손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 같은 학고 유튜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맨바닥에서 구독자 0명부터 자기 힘으로 100만 명, 200만 명까지 올라간 빠니보틀, 흑자일스, 이런 사람들은 이분들이 가진 진짜 뛰어난 재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마랑씨가 얘기한 것처럼 연예인들 중에서도 진짜 손에 꼽는, 어떻게 저렇게 드립을 재미나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맞받아치지? 그런 엄청난 재능과 연예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건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 조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할 법한 이야기들 그냥 웃고만 앉아 있고 매 회마다 500만원, 1000만원씩 받아가지? 그냥 기존 연예인들이랑 친하니까, 방송국 관계자들이랑 친하니까 인맥 방송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만이 쌓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마랑씨가 이야기한 거에 조금만 더 보태보면, 야 그래도 재능러 연예인은 진짜 연예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연예인들은 알고리즘 시대가 와도 당연히 시청자들의 선택받고 꾸준히 잘 나가는 것 같죠. 반면에 그렇게 대단한 재주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맨날 예능에 나와서 앉아있냐 라고 방구석에 있는 우리 엄마도 알 법한 그런 연예인
연예인들은 점점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뉴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설 자리를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예능 시청자들이 킹받아 하는 포인트 또 한 가지는, 아니 왜 요즘 연예인들은 다들 TV나 유튜브에 나와서 몸을 이렇게 사리시죠? 저 같은 학고 유튜버나 어디 뭐 대예능인 유재석 씨도 결국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광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대가 어느새 따뜻하고 배가 불러졌는지 줄이 무섭다고 줄 위에 올라가지 않고 길바닥에 줄 그어놓고 그냥 걷고 있는 것 같죠? 몇 년 전에 한 원로 개그우먼께서 방송에 나와서 왜 다들 유재석이 되려고 하냐, 예능인들이 각자가 개성이 있고 빵빵 사람들에게 웃겨줄 수 있는 각자의 무기가 있을 건데 그런 걸 활용을 못하냐는 거죠. 아니 막말로 유재석 형님처럼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선 넘는 드립 안 칠 거면 아무데 회사 들어가서 직장인을 해야지, 왜 본질적으로 오는 날의 광대인 방송인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시청자들 입장에선 좀 이해할 수가 없죠. 미국의 전설적인 NBA 선수 르브론 제임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 직업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고생해서 열심히 일한 뒤에 집에 와서 편하게 앉아서 내가 목숨 걸고 농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말을 하면서 방송 본질에 대한 일가를 날려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왠지 요즘 연예인들은 원피스의 만화에 나오는 세계 귀족 천룡인을 따서 요즘 시대의 새로운 계급 어디 귀하신 귀족님들을 보시는 것 같다, 우리가 광대냐고? No. 어디 지체 높으신 우리들이 방송에 행차해 주셨는데 빵긋빵긋 웃기만 해도 봐주고 출연료 따박따박 입금해줘야지, 그런 마인드라는 것 같다잖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엔 연예인들 됐고 예능에서 망가지고 수인 없는 드립치고 그런 방송각을 못 뽑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인들을 불러서 이제는 이분들을 빌런화시켜서 시청률을 쫙 빨아먹는 그런 예능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지점과 맞닿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일개 방구석 학고 유튜버인 제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성 연예인에 대해서 너무 재미없어, 거부감 들어, 후배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디 요즘 세상에선 시청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도 방송사들이 그냥 무대뽀로 인맥 방송하는 그런 모습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죠. 이제는 미국 빅테크의 킹갓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유튜브, 넷플릭스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청자를 거슬렀다만 그냥 날아갑니다. 소비자, 시청자 입장에선 진짜 세상 좋아졌죠. 와, 진짜 이런 미디어판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어받았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한국 예능 컨텐츠들의 이런 논란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정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80년 전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 또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다, 한국이 되었으면 하는 모습은 아주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고 또 남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말씀을 남겨주셨었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K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문화 강국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그런 문화의 힘이 우리 스스로 또 남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주고 있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마 신문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산업을 평가할 때 산업의 파급 효과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특정 산업이 흥하고 또 망하고에 따라서 다른 산업에 얼마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컨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한국의 위상을 올려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평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삶의 단계를 높여주는데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한 게 있나요? 물론 해외 나갈 때 어깨가 으쓱하게 되는 건 있죠. 너 한국에서 왔니? Do you know Squid Game? Do you know Parasite? 봤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 이야기 정도는 들을 수 있겠죠. 이렇게 K 컨텐츠가 쭉쭉 잘 나가게 돼도 정말 아쉽게도 그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이 두 큰 형님들이 드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그룹, 이렇게 K 컨텐츠가 전 세계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연예인들의 몸값도 엄청나게 떡상을 했죠. 우리가 이름도 잘 못 들어본 연예인인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그런 큰 저택에 살고 있는 경우 방송에서 정말 많이 봤고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이렇게 문화 컨텐츠 강국이 된 한국의 그런 문화 산업의 파급 효과는 국민 골고루에게는 그렇게 균등하게 돌아가진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전히 한국을 먹여 살리는 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이런 근본 있는 수출 산업들이고, 이렇게 20조 남짓한 문화 컨텐츠 수출액 중에서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게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던 K-팝, 예능, 심지어는 영화까지 다 합쳐봤자 한국 경제의 지극히 파편화된 일부에 불과하고요. 물론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여러 상을 휩쓴다는 신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어딘가 우리 마음이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순간들은 있었지만,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는 카메라 감독, 음향 감독, 기타 여러 스태프들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 인간 이하의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이 나아지기는 했나요? 실제로 논란이 된 걸 보면 극소수의 슈퍼스타들만 정말 귀족 혹은 그 이상의 신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산업이 클 수 있었던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여러 스태프들조차 여전히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K 컨텐츠가 이것뿐이었나 하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산업의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산업들, 예를 들어 업황이 정말 좋을 땐 영업이익률이 6%, 7%를 찍지만 평소의 경우엔 영업이익률이 2, 3%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조선산업,
어떤 분들이 보면 에게 영업이익률이 그거밖에 안 돼? 완전 망하기 직전 산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국에 있는 여러 조선사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또 그 협력회사들, 직원들, 가족들까지 한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죠. K-컨텐츠만큼 남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또 어디 해외여행 갔을 때 우리들의 어깨뽕을 하늘 높이까지 치솟게 하지도 않지만 이런 산업은 늘 그곳에서 우리들의 밥줄이 되어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국뽕을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2010년대 한국은 정말 빛이 났죠. 중국의 엄청난 공세 속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전혀 잃기는커녕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 들어선 이런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맥을 못 추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근 5년 초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K-컨텐츠 덕분에 우리나라 꽤 잘 나가고 있는지도 이렇게 너무나 달콤한 꿈에 빠져있기 정말 좋은 시절이라 개인적으로는 약간 경계하고 진짜 10년, 20년 후에 한국의 먹거리는 뭐가 될까 정말 진지하게 그런 걸 생각해봐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즉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나오는 얼굴들 맨날 똑같이 나오네? 진짜 인맥방송 아니야? 완전 한국 컨텐츠들 내리막길 걸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형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물갈이 되고 새로운 토대 위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일개 방구석 유튜버가 생각해 보았고요. 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진짜 제 주제도 넘은 이야기들 많이 했죠. 제가 한 이야기 중에 부족한 설명 또 틀린 이야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우측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재밌는 주제를 영상으로 담아서 빠르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